라나 터너 1940년대 2차 대전전쟁 중에 가장 인기 있던 핀업걸이었습니다. 이때는 관능미보다는 금발의 건강하고 예쁜 이미지가 더욱 강했습니다. 특히 클라크 게이블과 어린 파트너로 출연하며 만인의 상상 속 연인 혹은 여동생으로 이미지를 잘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가 반복됐고 터너는 예쁜 이미지를 중단하고 다른 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작자들이 한결같은 대답은 이 영화만 우선 마치고였고 덕분에 돈은 제법 벌었지만 배우라기보다는 헐리우드에 이용되는 인형 같았습니다. 이미지를 변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 발표된 작품이 바로 필름 느와르 걸작인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올린다였습니다. 라나 터너의 등장도 극적이었습니다. 마치 여왕거미가 불황자 프랭크를 보자마자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프랭크에게 립스틱 통이 굴러오고 그걸 주운 남자 앞에 짧은 흰색 바지와 짧은 흰색 상의 그리고 머리에 흰색 터번을 두른 여성에게 그 순간 가필드는 터너의 프로가 됐습니다. 립스틱을 돌려받은 그녀는 넋이 나간 남자 앞에서 얼굴을 들고 보란듯 입술에 립스틱을 다시 바릅니다. 그 동작이 대단히 성적인 것은 다들 알 것입니다. 사실 터너와 게이블은 1930년대 스크린 속 만인의 연인으로 유명했던 진 할로우가 요절하는 바람에 그녀의 대타로 영화계에 입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하고 연문도 뿌렸습니다. 그런데 행운은 기대보다 일찍 오지 않았고 거의 10년이 지난 뒤에야 터너는 할로우와 맞먹는 스타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라나타나는 눈부신 금발, 쏘아보는 강렬한 눈빛 그리고 두터운 입술로 자신의 관능미를 뽐냈습니다. 이런 이미지로는 사실 1930년대 진 할로우가 각인한 것입니다. 아마 헐리우드가 늘 소유하고 싶어하는 백인 여성의 이미지일 것입니다. 백치미 금발 같은 이미지는 이후 마릴린 먼로, 킴 노박 등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터너는 실제 삶에서도 마치 자동차를 바꾸듯이 남자들을 자주 바꾸며 살았습니다. 모두 8번 결혼했습니다. 터너의 데뷔는 헐리우드의 유명한 전설이며 소위 길거리 캐스팅의 주인공입니다. 16살 때 학교를 빼먹고 할리우드 선셋대로 근처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다 영화인의 눈에 띄어 오디션까지 보고 진 할로우가 죽은 지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머빈 르로이 감독은 터너에게 할로우 이미지를 읽었고 곧바로 캐스팅하여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에 출연시켰습니다. 이것이 터너의 데뷔작. 이때 터너는 이미 16살이랑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성숙한 몸매를 갖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캐스팅의 장본인들이 대개 그렇듯 터너의 성장 확률도 좋지 않았습니다. 1921년 터너가 태어날 때 부치는 18살, 모치는 16살 10대들이었다. 광부였던 부치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녀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노름꾼이었고 그녀가 10살 때 노름판에서 돈을 따고 돌아가던 중 피살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았으며 그녀의 삶에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여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1936년 16세의 나이에 할리우드 선셋대로 근처의 한 몰트샵에서 콜라를 마시던 중 영화산업 전문지 할리우드 리포터의 발행인 W. R. 윌커슨의 눈에 띄어 할리우드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할리우드의 유명한 길거리 캐스팅 전설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터너는 흥행 배우가 된 덕분에 큰 돈을 벌었지만 부친의 불행에 따른 돈과 살인이라는 기억은 그녀의 삶에서 지울 수 없는 자국이 된다.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의 성공을 뒤로하고 30대가 되었을 때 터너의 인기도 약간 시들했는데 비센트 미넬리 감독을 만나 악당과 미녀에 출연하면서 자신의 경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다. 영화의 반영성을 말할 때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이 작품에서 터너는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되는 배우 역할을 맡았다. 스타로서의 명성만큼이나 그녀에 대한 추문도 끊이지 않고 터졌다.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남자들에게 돈만 뺏기고 버림받고 하는 볼성 사나운 일이 반복될 때 벌어진 게 스톰 파나토 살인 사건입니다.
조니 스톰파나토 살인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 할리우드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과 유명인의 사생활,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1점. 조니 스톰파나토와 라나 터너의 관계. 조니 스톰파나토는 미키 코헨 갱단의 일원이자 할리우드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배우들에게 역할을 주선해주는 등 픽서 역할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폭력적이고 소유욕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나 터너는 1940년대와 50년대를 풍미한 할리우드 최고의 여배우 중 한 명이었지만 사생활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으며 스톰파나토와의 관계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선 폭력적인 관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톰파나토는 라나 터너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그녀의 사생활을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도 이러한 폭력적인 관계가 암시되기도 했습니다. 2점. 살인 동기와 사건 당일. 1958년 4월 4일 밤, 라나 터너와 조니 스톰파나토는 라나 터너의 베벌리힐스 저택에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스톰파나토는 라나 터너를 향해 내가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영화 경력을 끝장내겠다는 등의 폭언을 퍼부으며 위협했습니다. 당시 라나 터너의 14살 된 딸인 셰릴 크레이는 옆방에서 이 다툼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고 느낀 셰릴은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들고 와 어머니를 폭행하고 있는 스톰파나토를 찔렀습니다. 칼은 스톰파나토의 복부를 관통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셰릴 크레이는 경찰에 자신이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스톰파나토를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스톰파나토가 어머니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최고 스타의 딸이 갱단 보스를 살해했다는 사실은 센세이셔널한 뉴스로 다뤄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라나 터너는 딸의 증언을 지지하며 스톰파나토의 폭력적인 행태를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셰릴 크레이는 정신과 의사 및 심리학자들의 증언을 통해 스톰파나토의 학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셰릴 크레인의 살인을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명인의 딸이라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 폭력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옹호론도 있었습니다. 셰릴 크레이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은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라나 터너가 직접 스톰파나토를 찔렀지만 딸을 보호하기 위해 셰릴이 대신 나섰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조사와 재판 결과는 셰릴 크레인의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셰릴 크레인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사건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머니와의 관계 또한 복잡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여배우는 경력이 끝납니다. 스타는 갱스터와 연인 사이였고 또 칼을 휘둘렀으니 라나 터너의 이름에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 딸은 또 터너의 새 남편들과 또 확인되지 않은 추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사적인 배경을 영화 캐릭터의 특성을 이용한 게 더글라스 서크의 멜로드라마 걸작인 슬픔은 그대 가슴에였습니다. 터너는 실제의 그녀처럼 어린 딸을 키우는 싱글맘의 스타로의 꿈을 키우는 억척 여성으로 나옵니다. 그 딸도 실제처럼 10대가 되자 엄마의 애인들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만들고 사사건건 엄마와 부딪힌다. 미국 사회에서 여성이 경력을 쌓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보여준 이 영화의 성공을 통해 터너는 모든 스캔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라나 터너는 실제에서도 스크린에서도 스캔들을 일으키는 스타였습니다. 남달랐다면 두 개의 삶이 영화로 종합된 점이다. 스캔들을 숨기기보다는 스크린으로 끌어와 자신의 캐릭터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인후암으로
이내 74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